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트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샬럿의 경기도 있었죠. 제가 어제 라방에서 골든스테이트와 샬럿 경기 보지 마라, 여러분 시청하지 마시고 거의 뭐 전파 낭비다, 무조건 골든스테이트가 크게 이긴다 했는데 맞았습니다. 웬일로. 자, 하루에 뭐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데 일단 오늘 경기를 앞두고 골든스테이트와 샬럿 경기 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버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이 샴즈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태껏 뛰었던 팀들 가운데 워리어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때와는 감정이 다르다. 늦게까지 연습에 임하는가 하면 트레이닝 룸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워리어스에 녹아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높겠지만 사실 지미 버틀러가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일단 한 번도 우승을 달성한 적이 없고,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뭐 태업도 했다가 언해피도 띄우고 또 회장이랑도 싸우고 그리고 나서 골든스테이트로 왔기 때문에 본인의 경쟁심이나 동기부여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다 또 잘 어우러지면서 골든스테이트에 완벽하게 녹아들고 있고, 또 버틀러의 효과를 워리어스의 선수들도 똑같이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은 NBA 통산 986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스윙맨으로서 1000경기 가까이 뛰었다는 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이크 던니비 시니어는 지도자로서 더욱더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고, 뭐 과거에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에서 또 LA 레이커스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었죠. 986경기 뛰면서 11.2득점, 4.3리바운드, 2.2 어시스트, 농구도 잘했어요. 듀크 대학 출신이고 똑똑했었고 3점도 좋았고 키도 컸죠. 자, 그리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골든스테이트 선수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인디애나도 갔다가 시카고, 미러키 뭐 이런 팀에서 뛰었었는데 선수 생활 은퇴하고 나서 2018년 9월에 골든스테이트의 스카우트로 부임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골든스테이트와 인연을 맺은 거고요. 2019년 8월에는 골든스테이트의 부단장으로 승진하죠. 여기에 2023년 6월에 골든스테이트 단장으로 부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던니비 단장이 여러 훌륭한 판단들을 내렸어요. 일단 드래프트를 살펴보면 브랜든 포젬스키 2023년 19순위로 지명을 했고요.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2023년 무려 57순위입니다. 맨 끄트머리가 60순위잖아요. 그러면 진짜 뒤에서 네 번째니까 뭐 제대로 뽑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위 순번에서. 그리고 이번 시즌 워리어스의 보물이 돼가고 있는 퀸튼 포스트를 2024년 드래프트 52순위로 뽑았습니다. 대부분 하위 순번이었잖아요. 포젬스키는 1라운드 19순위긴 했지만 로터리 픽은 아니었고, 그리고 잭슨 데이비스와 퀸튼 포스트는 사실 지금 이렇게 NBA에서 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기적인 순번입니다. 57순위, 52순위는. 그런데 잭슨 데이비스는 주요 로테이션으로서 제법 길게 활약했었고, 퀸튼 포스트는 지금 아예 핵심 로테이션 멤버로 들어갔죠. 잭슨 데이비스를 제치고. 이 모든 게 또 마이크 던니비 단장이 또 주도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주요 트레이드 및 FA를 살펴보면 일단 조던 풀을 추천했습니다. 드래프트 때. 이때는 왜냐하면 마이크 던니비 단장이 아니라 이때는 스카우트였거든요. 스카우트이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뽑을 때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조던 풀도 아주 잘 데려왔잖아요. 1라운드 끄트머리에서 데려왔으니까. 조던 풀을 추천했는데, 그리고 나서 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 마이크 던니비가 가장 먼저 했던 건 조던 풀 트레이드였죠. 조던 풀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드레먼드 그린을 보내는 게 맞는데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상황이 좀 무언가 약간은 거꾸로 된 것 같긴 하지만 그 시점에서 드레먼드 그린과 조던 풀을 함께 데려갈 수는 없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트레이드를 한 셈이 됐는데, 또 조던 풀의 계약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잘못된 완전 이상한 대형 계약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마이크 던니비 단장은 아주 바빴죠. 클레이 탐슨과 이별했습니다. 클레이 탐슨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롤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더 적은 금액을 제시했던 댈러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버디 힐드, 카일 앤더슨 이런 선수를 영입했죠. 디앤서니 멜튼 데려왔고,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했던 트레이드는 실패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케빈 듀란트를 영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진 않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화위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듀란트는 버틀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수지만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더 필요했던 자원은 버틀러 같은 조금 더 빅스러운 선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듀란트 영입을 타진하다가 실패했지만 곧바로 플랜 B로 빠르게 바꾸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아주 기민한 판단력이 저는 마이크 던니비 단장의 또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이 밥 마이어스가 단장직을 내려놓기 직전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좀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빠르게 수습하고 그리고 버틀러 데려오면서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분위기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쿠민가의 복귀라는 아주 큰 이슈가 남아있는 워리어스잖아요. 스티브 커 감독이 조나단 쿠민가에게 했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지미 버틀러의 플레이 장면이 담긴 필름 세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준 거예요. 쿠민가한테 이거 좀 봐라. 버틀러의 플레이를 봐라.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버틀러는 지가 튀려고 노력하지 않는 선수다. 그리고 얼마나 기본기에 뛰어난 선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쿠민가 네가 버틀러의 이런 장점들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쿠민가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일단 쿠민가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티브 커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쿠민가는 없는데 팀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쿠민가의 계약건이 걸려 있죠. 이제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쿠민가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쳤는데 팀은 잘 나가고 있고 그 자리에 버틀러가 왔고 그 다음에 너는 올 여름에 계약건이 걸려 있으니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스티브 커 감독의 생각이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치기 전까지는 쿠민가가 생애 최고의 농구를 펼쳤다. 그래서 조금 의역을 했어요. 리듬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혹은 완벽하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복귀 시점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자 스티브 커 감독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쿠민가가 다시 한번 팀 연습에 참가했다. 스크리미지를 참가했고 느낌이 괜찮더라. 다만 언제 정확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라기보다는 명확하게 니네 기자들은 쿠민가의 복귀 날짜를 알고 싶어 하지만 지금 시점에 정해진 건 없어.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장소는 체이스 센터고요. 자, 버디 힐드는 여전히 벤치로 출전을 하고 자, 지미 버틀러 3세가 드래먼드 그린, 스테프 커리, 그리고 모제스 무디, 브랜든 포젬스키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자, 정면 3점 버리니까 오케이 하고 던지죠. 자, 그리고 포젬스키의 1쿼터 활약도 좋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슈팅이 올라가고 있고 자, 왼손 아주 빠른 원핸드 패스를 GP2가 마무리했고요. 자, 버디 힐드도 템포 푸시 때는 충분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선수죠. 자, 그리고 커리의 석점 정면에 터졌고 지금도 캐번 누니의 볼 스크린 받고 석점. 자, 이분은 이제 아빠 델 커리죠. 아빠 델 커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아빠 커리입니다. 이분도 30번을 달고 뛰었고요. 샬럿 호네츠의 현재 지역 해설자인데 16시즌 뛰면서 11.7득점. 네, 그리고 스테프 커리와 세스 커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아버지 이름이 성함이 커리였잖아요. 그 당시 샬럿에 글렌 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콤비를 카레 라이스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버틀러인데요. 오늘 버틀러가 많은 시간 뛰지 않았는데 득점은 좀 다소 미비했습니다만 역시나 효과가 대단했었고 와, 저기서 던진 러너 이것도 이건 이제 플로터에 가깝고요. 자, 그리고 얼리 덕인. 자, 이런 공격 한번 볼게요. 이런 공격이 뭐냐면 자, 16초입니다. 그죠? 16초에다가 지금은 이제 1-4 대형이에요. 1-4. 말 그대로 여기 탑에 한 명, 그 다음에 뒤쪽에 4명이 나란히 서는 공격입니다. 1-4 대형. 1-4 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크린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다면 포젬스키가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서 어느 정도는 수비를 벗겨낼 수 있어야겠죠. 벗겨내면 당연히 뒤쪽에서 일렬로 4명이 있는 그 수비수들이 이렇게 수축될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마크 윌리엄스가 오고 얘는 쇼코너로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미 버틀러와 모제스 무디가 스페이싱.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돈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포스트를 신경 써야 되니까 완전히 포젬스키를 막으러 못 나가잖아요. 그쵸? 좋은 공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일찌감치 들어가 있는 포스트에게 패스를 했고요. 자, 샬럿 호네츠의 수비가 형편없긴 합니다만 템포 푸시를 잘하고 있고 자, 버틀러가 블락을 당했는데 금세 리커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더블 컬 공격 한번 볼까요? 자, 커리가 지금은 퍼실리테이터 패스로 나서고요. 그 다음에 기산토스가 요렇게 들어가죠. 컬컷입니다. 요렇게 저 머리처럼 이렇게 만 거를 컬컷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오프홀 스크린을 받는 선수는 이제 버디 힐드죠. 버디 힐드도 스크린 받고,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컬컷으로 골대 쪽으로 요렇게 말아 들어가는 더블 컬이죠. 첫 번째 컬, 두 번째 컬. 그리고 왼손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프 커리가 이번에는 기브앤고를 하는 척 하다가 반대쪽에 숏코너에 있던 GP2에게 좋은 찬스를 제공했고요. 요제 모제스 무디의 3점은 믿고 봅니다. 자, 56대 41, 15점 차, 넉넉한 리드를 잡고 후반으로 갑니다. 자, 스테프 커리의 왼쪽 돌파. 그리고 이번에도 디그린에게 셔플 패스 받고 투메인 게임 전환. 버틀러 이번엔 와, 디그린 마치 20대 젊었을 때 같은데 이거 볼까요? 자, 여기서 백다운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버틀러가 이런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백다운을 하게 되면 내가 동료들을, 커터와 슈터들을 잘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크 윌리엄스의 도움 수비를 이끄는 공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유투 라인에서 컷인 들어가죠. 이렇게 원핸드 슬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버틀러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장면이고, 디그린 투 버틀러 상구상조. 무디는 던졌다 그러면 50%예요. 이번에도 페인트존 내에서, 그리고 백도어 컷 들어가서 스테프 커리의 마무리. 이번에 포점스키 패스 받고 케빈 낙스. 낙스 정식 계약 받나요? 최근에 좋은데 지금도 낙스가 캐치앤샷을 집어넣습니다. 워리어스 시스템에서 캐치앤샷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케빈 낙스의 블락샷이 나왔는데 리바운드를 잡지 못했고요. 자, 포스트가 3점 넣고 이제는 가비지 게임입니다. 유리 콜린스의 패스를 받고 포스트의 득점. 자, 이번에도 아주 득점을 제대로 마무리합니다. 자, 스펜서가 베이스라인 쪽으로 크게 돌면서 점퍼. 자, 이렇게 결국에는 128대 92로 승리를 따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막이 나옵니다. 3000승을 정규 시즌 동안에 달성을 했어요. 5번째 팀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팀은 레이커스, 셀틱스, 식서스, 뉴욕 닉스, 그 다음에 워리어스가 정규 시즌 3000성을 달성한 5번째 팀이 됐어요. 자, 결국 경기는 골든스테이트의 36점 차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드래먼드 그린이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전성기 못지않은 그런 생산성. 버틀러가 들어오고 나서 디그린의 득점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15점, 6리바, 6어시, 3스틸, 2블락샷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지미 버틀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0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자, 샬럿 빠르게 볼까요? 네, 마일스 브리지스가 부진했고요. 오늘 라멜로 볼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윌리엄스가 더블 더블을 달성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요. KJ 심슨이 16.6리바운드로 고군분투했습니다. 자, 벤치에서는 동생 커리가 14득점, 3점 4개를 집어넣었고요. 웬델 무어 주니어 12득점에 리바운드 10개 더블 더블 달성했지만 92점. 네, 요즘 현대농구에서 92점 넣고는 못 이기죠. 자, 워리어스입니다. 출전 시간 볼까요? 전부 다 25분 아래예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면 후반기에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쉬어야 됩니다. 최대한 선수를 많이 내보내면 안 돼요. 뉴욕 닉스 보세요. 골골 내잖아요. 자, 그래서 버틀러가 오늘 19분만 뛰면서 6.8리바 5어시. 이게 오히려 드래먼드 그린 같은 스탯이었고, 디그린이 15점, 커리가 15점 6어시스트, 모제스 무디가 3점 100%, 13점, 브랜든 포젬스키가 10득점의 리바운드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벤치에서는 케빈 낙스, 닉스에서 뛰었던 낙스의 낙수 효과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가 또 굉장히 많은 악플이 시달렸는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거 좋더라고요. 자, 버디 힐드가 16점, GP2가 14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 두 자리 득점. 아주 아름다운 균등한 농구를 펼쳤습니다. 자, 이상 샬럿과 골든스테이트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는 쿠민과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버틀러의 많은 것들을 배워라. 스티브 커 감독의 메시지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오늘처럼 샬럿이 약팀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찍어 누르는 그런 카리스마가 그동안 골든스테이트는 부족했었는데, 오늘 지미 버틀러가 두 자리 득점도 못 올렸고 20분도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승리를 따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상 골든스테이트와 샬럿의 오늘 경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라방을 진행하는데요. 네, 라방을 10시 반쯤에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라방을 통해서 이제 4월 마지막 7차 이벤트 저희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면 또 알고리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귀찮으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